자, 노인 장기 요양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노인 장기 요양에 관련된 얘기는 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얘기인데 이것도 앞부분에 요약된 부분만 좀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자, 추진 배경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자, 2008년도 7월 달에 도입이 돼서 자,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자, 국가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한 법이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죠. 자, 그리고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1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계획은 18년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입자, 그 다음에 공급자 대표, 전문가가 참여해서 회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장기 요양 실태 조사를 했더니 자, 이게 재가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얘기가 먼저. 자, 그 다음에 복지 용구, 자, 이 도구 같은 거요. 이거를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술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 돌봄 기술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환경 분석 및 전망에서 자, 이제 2024년도에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노인 1천만 명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5년에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확실하죠.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75세 이상 인구는 자, 올해 399만 명, 이제 4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세 이상 인구가 400만 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2030년도가 되면 550만 명이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노년층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자,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모가 노년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돼서 자, 이제 2028년에는 1963년생이 드디어 노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서 아주 노인의 숫자가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을 지금 받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01만 명이고 노인 인구의 10% 정도가 장기 요양 수급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66만 명에서 94만 명까지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수급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19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27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는 이것도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기관은 재가 기관 2만 1,000개 정도 있고요. 입소 시설이 6,000개 정도 있는데 자, 이게 아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이제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60만 명의 근무 중인데 자, 앞으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공급 부족,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은 앞으로 굉장히 서비스가 강화될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집에서 적절하게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제일 먼저고, 자, 빈틈없이 지원한다. 그다음에 이제 안심할 수 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보증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재택 의료, 그 다음에 방문 간호 활성화, 그 다음에 그 수급자의 가족, 힘들어하는 거에 대한 정서적 지지, 그 다음에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게 이제 아마 크게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치매인 가족을 모시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휴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사례 관리 얘기가 나오네요. 자,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얘기. 자, 지금
저는 지금 이 앞부분 한 12쪽 정도, 11쪽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등급 체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자, 하지만 등급 체계가 개선되더라도 어차피 1, 2, 3등급 정도 돼야만 이게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욕구에 그 맞춰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급식 서비스를 좀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요 정도 등이 아주 뭐 이제 그 적절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서의 마지막 중간부터 쭉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자, 어떻게 하면 재정, 이 기금,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노인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후년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본의 아니게 이제 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 재정 문제가 분명히 이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번쯤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저 네이버에 산재보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런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탈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재활 기관의 뭐 어떤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게 흔히 말하는 의료기관, 사업장, 개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저 뭐 진료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요양비 청구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참 애매한 건데 뭐 이게 전화로 이제 콜센터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 홈페이지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는 드릴 건데 설명은 제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혹시라도 이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또 산업상 재해를 당하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업무상 재해를 안 당하는 게 최고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뭐 본인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 같은 거 간단하게 그 홍보 자료 같은 거는 제가 강의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렇게 말을 안 해드리면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끝나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보다 이 보험 분야는 교과서보다는 홈페이지가 훨씬 빠르고 교과서보다는 그 홍보물이라든가 매뉴얼이 훨씬 더 정확해요,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